뉴스를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미국과 한국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더 잘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5G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오랜 기간 침체기를 보여왔던 통신장비 섹터에 드디어 햇볕이 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솔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동안 통신장비 섹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각 기업들이 건물 내 장비 설치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건물 내 통신장비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현재 통신장비 섹터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한편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국가는 5G뿐만 아니라 추후에 6G 분야에도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공동 투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최근에 중국 역시도 미국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6G를 선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대표적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 역시도 일본과 손을 잡고 6G 연구 개발에 매진하면서 5G가 아직 보급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다가 6G 세대를 맞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상보다 빠르게 이런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6G의 조기 등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6G의 장점 때문에 산업 개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한편으로는 5G의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6G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의 주장처럼 현 시점에서 6G는 정말 5G 섹터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5G 통신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말 큰 악재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5G 통신장비 섹터가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들이 말하는 5G의 명확한 단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6G의 등장이 정말 5G 통신장비 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통신사들이 장비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었기 때문으로 각 통신사들의 작년 투자 규모를 보면 2019년보다도 투자 규모를 줄여버리면서 전체 투자에 대한 총량이 작아졌고, 특히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수주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러한 좋지 못한 흐름이 그대로 실적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8GHz 대역을 서비스하지 않도록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실망감에 주가는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 이익 추정치 역시 기존보다 하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현재 통신장비주들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G에 대한 단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5G 제대로 설치도 해보기 전에 6G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최근 발견되고 있다는 5G의 단점이 뭐길래 본격적으로 도입도 안 된 이 5G 시대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4G를 쓰다가 5G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 엄청난 신기술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감을 불어넣었지만 매스컴에서 잘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5G 역시도 한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엄청난 양의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4G는 어떤 통신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약 10마일, 즉 16km 정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 5G는 300m 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5G의 경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느린 대역폭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IoT,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VR, AR 등의 서비스 보급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5G 망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5G는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당장 조만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나 VR 같은 서비스들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더 많고 엄청난 양의 대역폭을 수용할 서비스가 등장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으로는 보안 문제 때문에 5G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5G는 설계 자체가 개방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 대역폭을 잘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말은 하나의 망을 가지고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등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물줄기를 각각 자기네 방향으로 내서 물을 끌어다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통신망이 해킹당하면 연결된 모든 서비스가 전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건 마치 본류가 오염되면 하류 역시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단점들 이외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5G를 무리하게 설치하기보다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설치를 하고, 오히려 6G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해서 빠르게 6G로 넘어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5G를 건너뛰고 6G로 넘어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시기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6G가 그 자체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현재 이 6G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글로벌 IT 기업들이 6G를 당장이라도 상용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빠르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시점에 이 6G를 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활용되는 관련 장비들 역시도 엄청난 성능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흔히 6G는 스타워즈나 마블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등과 같은 테마와 함께 홍보가 되는데, 사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 역시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처리 속도 역시 엄청난 성능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디스플레이의 성능 향상 등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만 놓고 보면 기기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6G가 5G를 대체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근 통신 장비 내 우려 요인 중에 하나인 6G가 과연 5G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통신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약 1,500만 명으로서 5G 품질이 크게 개선이 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5G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게 통신사들의 실적을 크게 늘려주면서 최근 국내 통신 3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5G 투자에 부담을 느끼던 통신사들이었지만, 이제는 고가의 5G 요금제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만큼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간 망설였던 통신장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6G는 과연 정말 5G 장비주들에게 악재일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고가의 5G 요금제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만큼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간 망설여왔던 통신장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서 기존의 5G 사용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을 론칭을 해도 큰 돈을 못 벌었지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가입자 수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조만간 결국 통신사들은 통신장비 설치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하루빨리 5G가 상용화돼서 이 좋은 스마트한 서비스들과 빠른 처리 속도를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장중의 브리핑이나 종목에 대한 넓은 견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